우리 정부가 최근 철강 변압기 관련한 미국과의 분쟁에서 완승했습니다. WTO는 21일 한국산 철강 변압기에 대해 고일의 반덤핑 상기관세를 부과한 미국 조치 8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은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 강판에 반덤핑 관세 47.8%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한국산 철강 변압기의 최고 60.81%의 반덤핑 상기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고위급과 면담을 하고 WTO 반덤핑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 기간 동안 25,000여 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뒤지며 미국 측의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승리에는 우리 팀을 이끌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한회 통상분쟁 대응 과장이 있었습니다. 정한회 과장은 2018년 4월 개방제 공모 경쟁을 뚫고 통상분쟁 대응 과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뉴욕 주립대 철학 및 법정치 철학을 전공하고 일리노이대 로스쿨을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공직 임용 전까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근무했는데 연봉은 줄어들었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한회 과장이 제일 먼저 맡은 업무는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이었습니다. 이미 정한회 과장이 임명되었을 때는 1심에서 한국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2심에서는 거의 뒤집힌 적이 없었기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어떻게 막을지 대책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덤핑, 상기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 조치와 국제투자, 투자 관련 분쟁 등 국제상거래 분야 전문가였던 그가 칼을 빼든 것입니다. 정 과장은 팀을 이끌며 1심이 일본 식품 자체의 위해성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점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후 환경이 일본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권리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정 과장은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며 로펌 등 민간 인력까지 총동원해 팀을 강화시키면서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2심에서 일본에 승소한 것입니다. 정한회 과장은 지난해 말 WTO 한일 간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4급 서기에서 상급 부의사관으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원래 서기관에서 부의사관으로 승진하는데 통상 15년이 걸리는 것을 2년 반 만에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 미국과의 분쟁에서도 WTO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가 제기한 8건 제소 대상 조치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도 40개 쟁점 중 3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은 3년 전 한국이 WTO에 제소하자 60%를 웃돌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며 WTO 판결을 의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 제품에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했던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일본과 미국과의 어려운 무역 분쟁에서 보기 좋게 승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숨은 주역인 정한회 과장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일 수산물 분쟁 재판 대응 과정에서 2주 만에 눈 안에 종양이 생겨 급히 귀국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은 자신에게 큰 부담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과장은 이러한 중압감을 결국 이겨내고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정 과장은 어릴 때 몸이 약해 중고등학교를 국내에서 검정고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대학 유학 때 이종 격투기를 하고 군 복무 시절 아프리카 소말리에 파견된 청해부대 이진으로가 사령관 법무참모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국가의 큰 일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재가 큰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100억대 분쟁에서도 완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납품 지연이나 계약 취소 등 국제상거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큰 경제 교류를 하는 중국은 어김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100억 원대 대금 미지급 관련 국제중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최대 중재기관인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받아낸 것으로 지연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중국에서 현지 기업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A기업이 중국 측 의뢰를 받아 장비 제작에 착수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업체가 장시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기업이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금 지급을 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A기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법관 출신이 아니라 사내 변호사나 통상 경험이 있는 중재인들을 선정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중국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는 놀라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현대홈쇼핑과 중국 업체와의 국제중재에서도 큰 성과를 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법무법인 태평령을 통해 2018년 100억 원대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중국 법원은 가진 이유를 대며 판정 결과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내 변호사들과 국제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 2년에 걸쳐 노력한 끝에 현대홈쇼핑은 13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산업계는 종전의 통념을 깨는 이 같은 승전보 사례를 반기고 있습니다. 한 산업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 상당수가 공정하게 권리 구제 자체를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이 같은 국제중재 승소 사례가 축적될수록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각국들과의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점점 국제협약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내에서 국제중재 인력들의 뛰어난 실력이 중국에서도 승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과의 국제적인 무역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 어떤 나라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국제사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 화합회장이라 불리는 올림픽까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1일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릴 것이며 대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도통신과의 단독 화상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도쿄올림픽이 오는 7월 23일에 개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영국 더 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키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준 관계자는 이미 1년 연기된 올림픽이 올해도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부가 다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소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본은 현재 신규 확진자가 4일째 5,000명을 넘어서며 긴급사태가 발령되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20일 0시 기준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446명이 나오며 2달 만에 최소를 기록해 일본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32년 도쿄올림픽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2024년 파리올림픽을 뒤로 밀고 도쿄올림픽을 2024년에 열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번 보도는 아예 2032년을 노리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2년에는 한국이 개최 예정.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전달하는 푸시뉴스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영국의 대중일간지 써니 27일자에 올린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몸을 보면 성격과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신빙성에는 그다지 공감이 안 되지만 재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남자는 얼굴의 양쪽 균형이 잘 맞고 배가 조금 나왔고 약지 손가락이 유별나게 길다면 성적인 능력이 상당하다. 광대뼈가 많이 나왔으면 성질이 더럽다. 발이 좀 크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성적인 얼굴을 가진 여성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성실성이 있다. 삐죽거리는 두터운 입술을 가진 여성은 가난하고 이기적일 수 있다. 여자가 배가 좀 나왔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엉덩이가 넓으면 해픈 여자이고 봉긋하고 튀어나온 엉덩이는 똑똑한 여자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재미로 보는 엉뚱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재미있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중일간지 선에는 재미있는 가십거리 기사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자동차 왕국 독일에서 수소차 시대가 두렵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최대 일간지 슈피겔지는 오늘 현재 독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소차는 두 종류뿐이고 독일에는 총 507대 뿐이다. 뒤처져 있는 독일 자동차와 독일 정부의 인식이 두렵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적었습니다. 폭스바겐과 벤츠와 BMW는 배터리 전기 모델의 차량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소 차량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BMW도 2006년도에 수소 차량 모델을 출시했지만 그 당시에는 충전 비용도 비싸고 충전소도 거의 없어서 결국 출시를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독일에서 도요타의 미라이와 현대자동차의 넥소 두 모델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라이는 5kg의 수소를 충전해서 총 500km를 달릴 수 있고 넥소는 6.3kg을 충전해 7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매년 70만 대의 수소 연료 충전 시스템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자동차뿐 아니라 드론, 선박 및 상용차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자동차 회사의 수소 차량을 운전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기사의 전체 내용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현재 전기 자동차에만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차량 시대에는 한국의 현대자동차에게 완전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차량 사업은 큰 도박이기도 하지만 곧 황금을 캘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한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26일에 도쿄에 있는 타워 아파트에 택배업자를 가장한 남자들이 30대 여성의 집을 침입해서 현금 600만엔, 약 6,460만 원을 빼앗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주변 CCTV를 확인해서 막상 잡고 보니 17세부터 19세의 소년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택배가 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나는 사람을 찌른 적이 있다. 돈을 내놓아라. 라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추적해서 가나가와 현에서 한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3명을 검거했는데 혐의도 모두 인정했고 빼앗은 현금도 거의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차량에서 뭐하고 몰려다녔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 혹시 돈 배분에 문제가 생겼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본에서는 군마현을 중심으로 가축, 돼지 등이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끝에 베트남 국적의 남녀 13명을 체포 구속했습니다. 수색한 집에는 냉동 닭과 돼지들이 다량 발견되었는데 같은 국적의 베트남인들에게 판매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총 2자루와 고기 절단 칼 4자루, 금속 야구 방망이 등도 있어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남자들을 대상으로 절도 조직과 판매 조직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NS에서 판매한 흔적이 있다고 하니 조만간 줄줄이 체포될 판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아시아 말벌 때문에 비상사태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워싱턴주에서 말벌 98마리를 잡는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 일본에서 온 살인 말벌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주 농부가 말벌 둥지를 발견하고 신고를 했고 특수 퇴치팀이 보호복을 입고 출동을 했습니다. 총 98마리를 제거했는데 이 중에 13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말벌이 위험하니까 119가 출동을 하기는 하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98마리 제거, 13마리 생포 같은 뉴스는 안 뜹니다. 미국인들은 살다가 이렇게 큰 말벌은 처음 보니까 놀라는 것이고 또 말벌에 쏘이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살인 말벌이라고 뉴스가 계속 뜨니까 더 공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푸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시뉴스가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